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일단은 최근에 우려가 되고 있던 은행들 이슈는 하나하나 해결이 돼 가면서 일단은 시장이 조금씩 안정이 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봉이 나왔어도 상승이었고 거의 이제 상승이고 한 10거래일 동안 음봉 단 하루의 음봉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의 양봉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코스닥의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2차전지, 로봇, AI만 종목이냐는 듯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난번 급락 이후 이번에 반등을 할 때 IT 섹터가 비교적 많이 바닥에서 좀 움직였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치는 종목군들도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LG 디스플레이의 1조 이 LG 전자로부터 장기 차입 이슈와 일본의 JOLED의 파산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5조 투자까지 전방위로 나오면서 여기에 이 반도체 관련된 오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대만의 트랜스포스에서 이 반도체 3월 3분기 정도부터는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단계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리포트를 아주 오랜만에 거의 1년 만에 그런 리포트를 시장에 내놓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다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IT 반도체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한 건 아닙니다. 장중에 이제 가는 종목은 분명히 굉장히 폭발적으로 가고 그 시세의 끝을 모르게 달려갔지만은 가지 못하는 종목군들은 하루 종일 빌빌대다가 빠졌다가 올라왔다 빠졌다 올라왔다를 반복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섹터 내에서도 쏠림 현상이 매우 심각하게 많은 그런 시장의 모습인 것 같고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종목 안에서 쇼커버링과 기관 프로그램 매수가 동반해 주는 흐름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종목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은 사실 종가 매수를 해서 좀 끌고 가는 식으로 해야지 단기 매매에는 전혀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이 참 그런 흐름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저도 대응을 하면서 쉽지 않은 부분도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이 영상을 끝내고 좀 시장 복귀를 굉장히 좀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나름 준비를 많이 하고 매일같이 시장에 접근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종목의 첫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그거를 정리하고 청산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종목의 기회들을 많이 놓쳤던 것 같아 내심 아쉬움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도 운 좋게 이제 종가에 몇 개 하나 주워 담았던 곳이 좀 시간의 상한가에 들어가서 오늘 손실난 거를 좀 복구를 잘 하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항상 감사를 하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2차 전지를 넘어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 이슈와 반도체 바닥론에 따른 IT 반도체 디스플레이까지 순환매가 지속되는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증시 상승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코스닥은 아마 내일은 돌파냐 반락이냐 기로의 자리에 서 있는데요. 일단 시가가 갭을 들면서 강하게 올라와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의 힘 자체가 워낙 세고요. 개인들이 열심히 신용을 써가면서 시장을 들어 올리고 있으니까 그런 개인들의 힘을 한번 믿어보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주 여기에 이제 더해서 쇼커브링도 나오고 해서 수급을 100% 믿고 움직이기도 참 어려운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을 보면은 이 장 초반에 움직였다가 이렇게 한번 급락을 했던 거는 에코프로의 이 장중 마이너스 5, 6% 빠지면서 변동성을 키웠고 에코프로가 반등하면서 에코프로는 정체된 상황 속에 IT 반도체가 나머지를 끌고 올라왔죠. 즉 2차 전지가 폭락만 안 해주고 버텨만 준다면 지수는 깨지지 않는다. 그런데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폭락을 해버리면 지수도 여지없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판단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은행 문제가 점점 해결 기미를 보이며 그로 인한 채권 금리 상승
유가 반등 등 반대되는 현상이 나오면서 전일 미 증시는 나스닥 기술주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최근 강했던 2차전지, 로봇, AI 섹터에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이곳의 유동성이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방위로 흘러가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나름 선방하며 잘 마무리했구나 해석이 되네요. 코스닥 시장은 어느덧 지난 7월의 고점 구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젠 박스권 돌파의 흐름을 보여줄 차례인데 2차 전지의 빈자리를 IT 반도체 섹터가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을 해준다면야 충분히 돌파도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방에 대한 베팅보다는 돌파할 때 돌파를 만들어주는 섹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일 일본의 JOLED의 파산과 LGD의 1조 차입 결정, 그리고 금일 삼성 디스플레이 5조 투자 이슈까지 겹겹으로 호재가 나오고 여기에 더해 대만 트랜스포스에서 올 3분기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추가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이 굉장히 강한 수급을 동반하면서 상승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오늘 밤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또한 적자로 발표할 지언정 아마도 반등의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생각되며 그러한 기대감이 금일 수급과 시간의 반도체 섹터가 줄줄이 상한가에 가버린 배경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2차전지 조정의 깊이가 얼마나 될지 차분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과 AI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로봇과 같이 실적 베이스가 적은 경우는 그 폭이 훨씬 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고 2차전지는 가급적 대장주 위주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이 디스플레이 쪽에 3개의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고 HP 테크놀로지는 또 강세에 동아일텍은 선익 시스템을 잘 사러 가지고 있는 모회사다 보니까 강세였고 나머지 다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에 일단은 뭐 그런 기사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1,000억 지원해준다 라는 기사가 좀 나오면서 장비를 지원해주는 이슈가 설비 임대 논의를 한다라는 이슈에 상한가를 가면서 하나마이크론하고 뭐 미래반도체 그리고 제주반도체 등등이 전부 다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사실 이 부분이 내일 시가의 갭을 떴을 때 추가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저도 많이 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반도체의 바닥론은 맞지만은 성장론은 저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성장을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성장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이고 반도체 안에서도 최근 굉장히 강했던 것은 신규 상장한 반도체 섹터만 무지하게 강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어제 오늘까지는 뭐 나름 괜찮게 매매를 하다가 오늘은 조금 많이 저도 흔들렸던 것 같네요. 자, 종목군들 볼게요. 먼저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은 오늘까지 해서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왔죠.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지수도 오늘 코스피가 상당히 좋았고요. SK하이닉스도 최근 바닥권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저도 오늘 SK하이닉스 조금 비중 베팅을 해서 약간 0.5% 뛰기 정도 했었는데요. 조금 더 밀렸으면 아래에서 다시 잡아서 끄집어 올리려고 했는데 그러진 좀 못했고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들어왔다면 참 좋았던 흐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가 개파락 이후에 이렇게 하고 돌파하고 좀만 더 늘려주면 이것도 괜찮은 모습이었을 텐데 그렇게 매매는 좀 하지는 못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2차전지와 IT 반도체를 보면은 대형주들은 상당히 자리적으로 보면은 바닥인 것 같지만은 대조적. 그래서 2차전지 대장주들의 흐름을 좀 지켜보다가 이런 종목군들이 눌렸을 때의 기회를 좀 잡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LG 디스플레이의 1조 차입 이슈에 의해서 LG 디스플레이도 거래를 상당히 튀우면서 오후에 한 번 정도 슈팅을 강하게 주는 모습이었고 일단 거래가 많이 나오지만은 뭐 여기에서 저는 멈출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이런 디스플레이 쪽에서 종가 매수라든지 좀 고려는 안 했고요. 차라리 반도체 후공정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섹터는 반도체 업황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적 기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쪽 종목군들을 차라리 보면 지금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워낙에 시간에 IT 반도체 섹터가 줄줄이 다 급등을
해놓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IT 반도체 종목군들이 줄줄이 급등해요. 상한가 종목이 하나, 둘, 세 개나 나온 상태에서 SF, 어보브, TA, 시그네, 한미, 참, PSK, 두산, 가온칩스, HPSP 전부 다 반도체 종목군들이 시간에 줄줄이 상승을 해놓은 관계로 내일은 시간에 갭이 뜨고 나서 그 이후에 눌림이 나온다면 공략 자리를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시간에 안 올랐다면은 내일 오전에 저희가 매매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영상을 계획하고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미 다 올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주의를 하면서 일단은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지수를 잠깐 볼게요. 지수를 코스닥 지수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윗구간이죠. 예, 이 윗구간까지 한 번 더 올라왔을 때 여기를 살짝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나서 밀리는 모습이 나올지 아니면 아마 여기서 도치 캔들이 나오고 여기에서 음봉이 나오면서 꺾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정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파동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각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각도 등을 복합적으로 한번 계산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거의 9거래일 동안 거의 밀리지 않고 거의 계속 단 하루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단 하루 하락을 하고 주가상으로는 전부 다 상승을 해주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9거래일 연속 상승의 흐름이라 마지막 장대 양봉 주고 밀리는 흐름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의 구간은 뭐 이런 형식의 반등일 수도 있죠. 이런 형식의 촘촘히 올라가는 이런 식의 촘촘히 올라가서 끝을 만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 조심해서는 나쁠 게 없다. 지금은 매매를 하더라도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계속 트레이딩 성격의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참 재미있는 종목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포스코 ICT라는 종목도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올라왔는데요. 거래 대금은 좀 많이 터졌는데 뚜렷하게 상승의 이유와 근거가 저는 잘 잡히지 않아서 일단 매매는 하지 못했고요. 내일장 지켜는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신사업이 어떤 건지 로봇으로 해서 사업을 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주고 로봇 관련해서 로봇스타를 좀 담아서 넘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가의 분할 매도를 이렇게 올라갈 때 좀 처리를 하고 여기에서는 샀다가 식사하러 가려고 그냥 뭐 약수익권에 다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위에는 매매는 좀 하지 않았고요. 일단 로봇주 전반적으로 다 한번 보면은 SPG도 많이 밀렸는데 더 많이 밀리면 지금부터는 더 많이 밀리면 이 아래 구간에서 저는 전부 다 노려볼 생각입니다. 뭐 뉴로메카도요. 이런 35,000원이라든지 이 언저리까지 내려온다면 SBB테크도 이 아래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차라리 기다리는 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목군들 쭉 기다렸다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확실한 자리가 온다면 그 자리에서 대응을 해서 매매를 하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쪽에서 오늘 뭐 급락을 하다가 7%까지 빠졌다가 플러스 전환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 계속 클렉이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쌍봉 흐름에서 다시 반등을 하면 헤드앤숄더 그 다음에 꺾이겠죠. 꺾이면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폭을 기다려보는 게 지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보유자 영역에서 뭐 간간히 뭐 어반 리튬이라든지 뭐 강원 에너지라든지 추가적으로 움직이지만은 이런 종목군들 한해서 국한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 섹터가 간다라고 놓고 보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보면 우주 쪽도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하나 포착이 되는데요. 사이즈가 큰 종목이 지금 돌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인텔리안테크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저는 종가에 뭐 두산 테스나라든지 BH 정도 사실은 관심을 좀 가지고 봤었는데 비중은 좀 많이는 하지 않았어요. 좀 종가에 좀 그래서 제주 반도체나 여기서 한 1,000만원 정도 안되게
여기서 들어가서 일단은 시간 외에 뭐 상한가 가길래 그냥 상한가의 전량 매도를 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일단 마이크론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무래도 오른 것 같습니다. 미래 반도체도 사실 이게 반도체 유통업을 하는 회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가 좀 저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시장의 시세가 최근 신규 상장한 제약 이 IT 반도체 쪽으로 요 며칠 한 3거래일이죠. 저스템을 상한가를 만들고 이렇게 날렸고, 자람테크도 3거래일 동안 날렸고, JI테크도 3거래일 동안 엄청나게 폭등을 시켰습니다. 전부 다 신규 상장을 했던 IT 반도체인데, IT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때 신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시장의 가치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가 IT 반도체가 올라오니 전부 다 들고 올라섰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 개인적으로는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과거 로봇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로봇주도 어찌 보면은 SBB테크라든지 시장이 안 좋을 때죠. 작년 10월 달에 시장이 불안하고 계속 빠지는 시점에서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물량을 막고 호재 없이 밀려버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결국 시장이 좀 받쳐줬을 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게 원래 이제 주식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인데, 사실 또 이게 매매를 한다든지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참 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놓쳤던 것 같네요. 이런 부분을. 자, 오늘은 개인적으로 손절을 한 몇 종목을 좀 했던 것 같은데요.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서 어제 수익권으로 끌고 왔던 거는 오늘 떨어질 때 손절 처리를 좀 해버리고, 어제 휴맥스 홀딩스라고 이제 전기차 충전 종목도 이것도 손절을 좀 하면서 한 두 종목 손절을 좀 했었고요. DXVX라는 종목이 오늘 4년 만에 거래가 재개되면서 재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종목을 좀 기대를 하고 좀 봤었는데, 참 최근에 이 거래 재개됐던 종목군 중에 유일하게 박살난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참 제가 좀 당한 것 같고요. 또 매매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사서 이 구간에는 한 5, 6% 정도 수익권에서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수익 챙기고 물량을 좀 줄였고, 여기에서 빠져서 또 일부 다시 줄이고, 이때부터는 이제 평단가를 좀 훼손해서 손절하고 다시 샀다가 또 손절을 하고 일부 조금 물량을 들고 좀 넘어갑니다. 좀 굉장히 좀 오랜만에, 이것도 신규 상장과 똑같은 건데 시가에서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면은 사실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워낙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시가에 들어가다 보니까 대응 자체가 안 돼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신규 상장 종목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에 좀 매매가 좀 어설프게 오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던 하루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거를 많이 매매해서 놓쳐버린 게 참 많았던 것 같네요. 자, 내일도 아마 IT 반도체 섹터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그 안에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디스플레이 쪽은 이미 그 재료가 투하가 된 거죠. 시장에서 재료가 투하가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등보다는 이제부터는 차익 매물이 언제 어느 시점에서 나오는지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